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강한 토론의 장,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를 까발려드리는 까발리의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바이의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황교안 당대표죠. 네, 네. 요즘에 핫한 인물입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라이브를 하는 줄 알고 네. 저희를 좀 도와주셨죠. 이미지 변신하셨죠? 이미지 변신하고 막 백팩 메고 울기까지 하시면서 맞아요, 울먹이시면서. 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가 그렇게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네. 얘기하는 거죠? 우선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미지는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맞아요. 아마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게 어떻게 젊은 층을 끌어안을까라는 걸 텐데요. 저희가 이미지 전략상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4월 말이거든요.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차기 대선 후보 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황교안 대표가 했어요. 그 총리를 이기고 네, 이낙연 총리가 2위였고요. 하긴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 황교안 우리 대표를 모셔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만 1등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다녀왔었잖아요. 저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이 컨퍼런스에 가서 거기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외국인한테 그렇죠. 이거를 한 거죠. 외국인에게 네. 전문가들에게 딱 이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인이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차 마시고 싶니? 누구랑 같이 파티 가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저 사람하고 차 마시고 맞아요. 싶어. 네. 밥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이미지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잠시 봤는데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필했네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처음에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황교안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둘이서 접전을 벌이는.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아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다가 우선 1등하고 2등은 김부겸 현 의원이 차지를 했어요. 역전했네. 예, 물론 젊어 보인다,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재미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늙어 보인다, 네. 아니면 그들의 말로 의하면 꼰대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이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이미지적으로 첫인상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네.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확실하게 황교안 대표의 장점, 단점, 매력, 그리고 어떻게 젊은 층을 끌어안을 것이냐, 네. 그리고 진짜 대선 주자로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20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미지 얘기하는데 우리 네. 헛쌤은 황교안 대표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 죄송합니다. 네. 근데 모든 교장 네. 선생님들이 맞아요. 상상하시는 네. 거 다 그거예요. 밝고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말씀하시는데 저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선비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 이미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으실 거예요. 좀 반듯하고 꼿꼿하고 때로는 강직한 그런 이미지 바로 황교안 대표한테 이렇게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언론에 노출됐을 때의 네. 모습들이 거의 이제 때로는 좀 딱딱하게 무표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많이 거의 저희가 웃는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봤기 같아요. 때문에, 네. 법조인의 그렇기 모습으로 때문에. 맞아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지만 이젠 정치인으로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 변신이 확실히 필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차 한 잔 마셔보고 싶은 네. 우리나라에서의 국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이미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느끼게 됐는지 조금 원칙주의자 같고 때로는 모범생 같은 느낌. 네네네. 근데 그분의 이제 외적인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강화되는 요소로 네.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외적 이미지만 가지고 이분을 네.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우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찾아내셨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흰 셔츠만 입는다. 네.
네, 거의 몇 장의 옷- 사진을 보신 거죠? 제가 수백 장 그 황교안 대표 수백 장 안 되는 수천 장 정도는 네. 봐줘야 이 설득이 될 텐데. 클릭을 해서 이미지 컷을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의 양복은 뭐 검정색, 남색, 회색 이 정도는 뭐 가장 베이직한 컬러니까요. 양복색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변화를 준 거는 이제 오로지 넥타이였고요. 넥타이고. 안에 입은 셔츠가 거의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하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대부분의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흰 셔츠만 입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파란색 요즘 네. 입는 셔츠를 입기 시작한 게 유동근 씨가 어떤 드라마에 드라마에서 나오면서 뭔가 다른 보여주면서 느낌. 네. 셔츠를 입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 흰 셔츠를 안 입어도 된다라고 했던 게 IBM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사실 뭐 S모 그룹도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네. 주장했던 IBM.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고 포멀한 네. 것의 기본은 흰색 셔츠였죠.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흰색 셔츠만을 고집했다라는 고집했다라는 것은 느낌. 그만큼의 어떤 원칙적인 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네. 몸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이제 블루 컬러, 뭐 화이트 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엘리트적인 느낌으로서 저는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우선은 뭐 이쌤의 의견을 좀 네, 존중을 저의 의견입니다. 해주겠지만 다음 얘기로 그럼 제 네.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시면 네. 여기 기존에 뭐 머리가 뭐 우리 가발이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젊은 이미지의 모습으로 한번 캐주얼한 복장을 네. 입어보시고 또한 뭐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개발했던 PI 3.0 프레임을 다시 한번 네, 설명해 한번 드리면 볼까요? 네, 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막말하는 정치인, 네. 그리고 그도 보수예요. 보수의 색이라던가 막말하는 정치인으로서 만들어낸 한 가지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둘 관리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황교안 대표의 정체성은 네. 뭐 보수입니다. 네.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한 뭐 공안 쪽 일을 했었다는 네.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나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957년 4월생 만 62세가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60대이고 또한 보수이며 또 법조인. 네. 그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차 한 잔 마셔보고 싶고 또한 함께 식사해보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조금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아이덴티티로 뭘 네. 주셨냐면요. 국민 속으로 황교안. 그러니까 다시 함께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황교안이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수의 색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아이덴티티니까. 네, 아이덴티티. 네. 그게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멋진 모습, 뭐 소통하는 모습, 그걸 따라하는 순간 황교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색을 내는 흰 셔츠도 어쩌면 저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 네. 그 안에 꼭 굳이 이 블루 셔츠를 입어야 네.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차원이 이건데요. 네. 물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관리로서 뭐 외부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싶어 하는지는 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색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네. 사실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은 잘 변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왜 보수가 안 변합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진보와는 조금 다르게. 네. 그래서 옛날 사람이네. 약간 옛날 또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 달라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또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 물론이요, 않을까라는 물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생각이, 준비를 네. 했잖아요. 여기에 들거든요. 아이덴티티에 근거한 그대로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변화하고 있는지. 근데 네. 그 길이 잘못돼서 막 이쪽 저쪽 가다 네. 보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마저도 떠나갈 떠날 수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타겟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타겟에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면 어떤 거예요? 보수적인 젊은 층 아닐까? 그래서 흔히 사실 이제 젊은 저희가 층을 공략하기 위한 이미지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은 왠지 진보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젊은 보수라는 그런 말들을 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또 이미지 컬러를 입혀야 할지라는 거기에서 부분이 우선 있을 아까 것 제가 처음에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그 교장 선생님 이미지는 네. 벗어야겠죠. 교장 선생님 이미지에서 물론 요즘에 젊은 교장 선생님들 많아요. 소통하고 막 다가서고 저희 뭐 아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진짜 멋지더라고요. 만나 뵙고 싶네요. 맨날, 어떤 맨날 분인지. 앞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인사해주고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뭐 중학교 때 교수님 네,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던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장 선생님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스피치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말이 길고. 말이 길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자꾸 톤이- 가르쳐. 네, 가르치는 말도 예, 자꾸 가르쳐. 그 다음에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나도 살짝 그런 게 있긴 네. 한데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스피치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맞아, 목소리는 좋죠. 네, 잘 들리게 울림이 되게 좋은데 그 교장 선생님처럼 느껴지는 말투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말투만? 말투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약간 가르치는 말투 그리고 톤에서 어미 부분에서 일정한 그 억양 이런 부분들이 약간 들을 때 교장 선생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 아까 우리 저희 이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쌤이 아주 강조했던 게 있어요. 스피치는 말만 잘한다고 스피치를 잘하는 네. 것도 아니고 스피치는 목소리만 좋다고 스피치가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니 네. 되게 너무 얌전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스피치는 결국에는 네, 소통이잖아요. 그죠. 듣게끔 소통하고 만들어야 듣게끔 되는 해야 거죠.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조금 수정하면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냈다. 다 전달이 됐겠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듣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에 그러니까 대한 과거에는 스피치적인 그랬다는 겁니다. 고민이 현재는 필요하죠. 조금 많이 고치고 있는 것 달라지고 같아요. 뭔가 있는 뭐 것 이벤트도 해 나가면서 네. 이벤트 외부 관리를 해 나가고 또 가족 관리에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네. 앉아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모습들도 많이 그런 보여주고. 부분들이 최근에 네. 많이 스피치뿐만 보여지기도 아니라 하죠. 네. 외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바꾸는데 탑 리더가 되려면 탑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탑 이미지가 뭡니까? 타임, 오케이션, 플레이스.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맞춰서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줄까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요 사진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모 전문가가 얘기했죠. 네. 어떠세요? 이제 젊은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회창 모르더라고요. 네. 저희 작가님들한테 네. 이회창 전 사진을 총재, 좀 예, 찾아봐라 그랬더니 모르죠. 누구요? 이러는 거 보니까 저희 정말 네, 모르는 옛날 분. 사람인가요? 네. 근데 보수들이 왜 황교안 대표에게 뭐 애정을 갖느냐라는 걸 뭐 분석한 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있죠. 네, 이회창 전 총리에 대한 총리가, 향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수층이 뭐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한번 뭐 보수가 네. 지금 보고 계시다면 한번 그렇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뭐 또 다른 진보 쪽에 계신 분은 무슨 소리야 저건 진보의 모습이야 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선은 사진에서 보면은 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한 게 안경이며 예, 지금 사진이 그렇긴 한데 하고 두 분 다 이제 법 쪽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예. 여전히 흰 셔츠, 이미지가? 흰 셔츠. 네, 더 흰 셔츠. 내가 볼 때 더 원칙적이야.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블루. 아마 이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회창 전 총리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게 싫을 수도 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대선에 있는데. 나가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뭐 과거를 답습하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거니까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는 저희는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스피치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바로 이 사진. 네. 사진도 잘 찍었어. 네. 그쵸?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도 드러나고. 예. 네. 그리고 스피치는 어땠나요? 목소리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대중 연설,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강력한 파워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연설 전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 너무 좋다가 그러니까 이게 좋았어요. 그냥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네. 모습, 예.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황교안 대표도 저렇게 소리를 지를 네. 수 있구나.
라는 거 톤을 높일 수 있구나라는 네. 건 좋았는데 한 부분 저는 아쉬웠던 게 이제 연설하는 데 있어서 막 좋은 목소리 이런 게 큰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말이 이성적으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요소가 있을 때 진짜 이렇게 통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느낌이 강한 논리적인 말들이어서 조금은 감성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근데 이제 훨씬 더 갑자기 어필할 수 사람이 있지 성향이 않을까 바뀌어서 논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네. 논리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그래버리면은 저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말씀하시는 네, 아니요. 제 네. 생각에는 그냥 단점은 단점대로 그냥 놔두고 노력은 하는구나 정도에서 뭔가 소통한다라는 것을 저런 이벤트적인 걸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어저께 그런 이벤트가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벤트가 어떤 거였죠? 저희 그죠. 그 뒤에 보여질 백팩, 텐데 앞서서도 뭐 말씀드린 백팩을 백팩이었고요. 저는 이제 네. 스피치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떡해요?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정이거든요. 맞네요. 표정. 저희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는 표정이 약간 경직된 표정. 그래서 더 딱딱한 이미지.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 네. 느낌인데요.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훨씬 더 부드러운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목소리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성적인 목소리를 쿨톤 베이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감성적인 느낌을 웜톤 베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을 표정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TV에서 뉴스를 볼 때 뉴스 앵커들은 표정이 이렇게 막 미소 짓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나오는 목소리는 훨씬 더 논리적인 목소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 일기예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경쾌하게 맞아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표정만으로도 보여주는 시각적인 느낌도 다르고 그 표정만으로 목소리의 느낌 역시 훨씬 그 더 황교안 대표에게 부드럽게 아주 달라질 좋은 수가 팁을 주는 거네요. 있습니다. 무조건 웃으면서 해라. 네, 조금 미소. 너무 갑자기 웃으면 좀 어색하시다면 그래도 평소에 자꾸 이렇게 미소 짓는 표정도 이제 노출하시고 처음에 황교안 네, 대표 그렇게 웃는 사진 말씀하시면 자꾸 좋을 것 나오면 같아요.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했죠. 네, 근데 뭐 저도. 자주 보니까 이제 조금 네. 익숙해졌는데 확실히 그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만약 말하는 논리적인 그 말하는 네. 방법을 고칠 수가 없다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보수라는 아이덴티티 내에서 그런다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처음에는 해주셨어요. 어색하시겠지만 그게 또 자꾸 해보시고 또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 저는 소통에서도 가질 수 그럼 있을 것 제 전문에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 많다 네. 보니까 저희가 또 막 욕심 납니다. 근데 우선 소통에도 이렇게 말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느 채널을 이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블로그도 안 했다라는 황 대표가 지금 최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인스타 젊은이들이 네. 이용하는 인스타, 페이스북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자신이 직접 한다면 더 좋겠는데 계속 한번 더 분석해보고 스스로 하는지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인스타그램 하면 대부분 젊은 젊은 층이 이제 친구들. 좀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살짝 가서 보니까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사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보수 젊음이라고 했나요? 젊은 보수층이 네.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사진들로 소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뭐 페이스북이야 워낙에 요즘은 뭐 10대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40, 50대가 많이 사용한다 거기서 소통을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처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거는 추후에 저희가 더 피드백을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메시지에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이 메시지는 너무 좋아요. 국민 속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알것 좋은데 여러 가지를 자꾸 연상하게 돼요. 뒤에 사진처럼. 네, 요거 네. 또 그래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이성적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서 그렇죠. 예. 노출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테니스 뭐 실력자시고 색소폰 연주도 네. 뭐 앨범을 내실 정도로 굉장히 연주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이제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 감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려는 친근하기도 사진을 하고요. 쓰시려고 네. 하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꾸 연상된다는 연상된다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오세훈 전 시장이 떠오르고 이거는 이명박 전 네.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거죠. 에이 설마 뭐 그럼 누구나 테니스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러실 수 있지만 이미지라는 것은 그만큼 큰 파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연상이 되면서 강점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음 한 사진도 가지 마찬가지. 이거 역시 예. 저도 이제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제 국민 속으로 뭔가 달라진 소통하려는 네. 그런 시도를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또한 연상되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죠.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도 걸어서 국민 속으로라는 메시지로 그 메시지도 비슷했네요. 네. 메시지였었고요. 그리고 또 백팩을 메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 대선 때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가게 되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안철수는 젊은 층이 환호했던 정치인이었었거든요. 그 이미지를 업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 못지않게 부정적인 것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감독님 20분 됐다고 사인을 저에게 주셔서. 사인 주셔서 네. 우선은 여기까지만 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네. 기존의 그런 이미지 연상작용의 파워를 네. 꼭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이미지라는 부분이 이 메라비언 법칙을 빠뜨리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까? 바로 시각적인 요소가 55%,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 38%, 네. 그리고 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불과 7%. 이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만큼 또 워낙 중요하다라는 많이 건데 얘기가 나오고. 이 사진을 보고도 왜 황교안을 뽑았느냐, 왜 김부겸을 뽑아 유시민을 뽑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다른 사람은 왜 뽑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이제 그 설문한 사람들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했는데 보면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답지 않게 보인다. 네. 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자켓을 입지 않았다. 아마 이 답변을 해주신 분도 약간 보수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뒷배경도 얘기를 했어요. 뒤에 배경의 색깔이 뭐 빨갛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나를 보지 않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대선 때 포스터 작업을 할 때요. 네. 이런 연구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스터 한 장의 역할도 이 표심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 보여지는 메라비안 법칙 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표정을 갖느냐,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느냐, 뒷배경이 무엇이냐, 글씨를 어떻게 썼느냐가 네. 진짜로 젊은 층이든 대선 주자로서 표심을 얻는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물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일반인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네. 또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이거 같아요. 지금 밑에 셀럽도 네.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전현무 씨가 2표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안 뽑나 했더니 약간 죄수들, 특히 그래요? 미국이나 이제 외국은 네. 죄수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죄수 그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 같다고 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 전현무 씨 같은 경우 비호감 캐릭터였다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는 한데 어쨌든 모르는 재미있는- 사람이 네. 모르는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 사진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강제 판단이 소환이네요, 되더라. 전현무 씨. 네. 죄송합니다, 전현무 씨.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참 할 말이 많았는데 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볍게 우리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니까 나중에 더 한 번 더 기회를 잡도록 하고요. 네. 오늘의 한 말씀으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할까요? 네, 오늘의 한마디. 저는 정치인이라면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친구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소통하고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같이 차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제대로 이끌어줄 것 같다. 나를 제대로 이끌어줄 것 같다. 네. 우리나라를 제대로 네. 이끌어줄 것 같다.
정말 리더십이다. 나를 끌고 갈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여줄 때 진심은 통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정치인도 또 특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 얘기하고 네.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알맹이가 없이 뭔가 그럴싸하게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메이킹하는 건 결국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두세 번만 봐도 네. 우리 국민들 아주 똑똑합니다. 예, 그냥 메이킹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특히 정치인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일이요. 조금 네. 더 가벼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 한 분과 함께 네. 또 만나봐야 되죠. 네, 오늘 저희가 까발려드린 이미지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또다시 저희 배우는 TV에서 이쌤과 허쌤 만나뵈러 또 나타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 날 여러분 만나러 다시 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